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오늘 차이나 비즈니스 대담 코너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중국을 통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중국을 좀 더 나눠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동 비즈니스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충남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충남 대표님은 저희 사단법인 중국 경영연구소의 또 경영이사님도 맡고 계시고, 중국에서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잖아요. 한 1억 2천만 명 되죠. 우리가 중국 내수시장 하는데 이 광동성 1억 2천만 명, 실제 진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 하시면 뭐 심천 같은 도 마찬가지, 광저우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앞에서도 우리 만들어 주셨던 컨텐츠를 봤는데 위에 강화하라고 정부가 지금 좀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주광삼각주 아시다시피 그게 또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정말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 광동 비즈니스인데, 광동 비즈니스 대담인데 첫 번째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광동하면, 중국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그것도 광동하면 나 캔턴페어 가봤어 이런 게 많거든요. 캔턴페어가 수출입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가보셨잖아요. 앞으로 캔턴페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캔턴페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중국의 현재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회입니다. 실질적인 교역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현재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 미래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시회입니다.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깝지만 현재 갈 수 없어서 조금은 좀 서운하긴 합니다. 캔턴페어에서 발생되는 산업의 추이가 어떤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은 그 추이에 맞춰서 각성에 있는 동업종에 생산하는 모든 생산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트렌드에 맞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또 가야 될 중요한 또 업종들이 전시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구 같은 경우는 심천 왕구쇼가 굉장히 유리하고, 상해 왕구쇼가 굉장히 실질적인 시장 개척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게 캔턴페어보다 더?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캔턴페어는 전문성보다는 종합성이 훨씬 더 선행되는 교역회이기 때문에, 교역회라는 개념에서 중국의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러한 창구로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캔턴페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을 다시할 때는 꼭 캔턴페어의 부스를 가지시고 나 중국 진출할 거야.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회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분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광동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광동하면 생각나는 게 주광삼각주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 성장, 중국 정부가 이제 그 광동성뿐만이 아니라 시ang당,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오멘 이런 직업, 리에강, 다완치라는 걸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조업, 중국이 세계 공장, 이곳 세계 현재 시장이고 새로운 사업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지역이 광동성입니다. 근데 제조업 분야에서의 공장의 이동이 지역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가의 상승도 있고, 공장들이 내륙적이나 아니면은 서부나 그러니까 광동성의 동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그렇게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공장과 개발 능력과 R&D가 축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발을 주광삼각주는 광동성이 전체에 있으면 그게 핵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深圳, 동관, 후이저우, 짜오칭 요 동네가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다 그리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광동성을 나눌 때 뭐 위에동이냐, 위에가 광동성의 약칭이거든요. 위에동, 위에시, 위에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서 조금 더 위에베, 위에동. 교통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 로지스틱 코스가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해봐야 3시간 내지 4시간 그 정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광동성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점점 각 지역마다의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력
조달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특별한 그 전기, 전자, 부품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고임금을 추구할 수 있는 쪽들은 외부 인력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인건비를 전략을 해야 하실 분들은 인구가 있는 밀집적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공을 조금씩 가고 있고, 또 특히 뭐 대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시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호남선 근교 쪽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제조 인프라가 좀 많이 좀 변화되고 있죠. 원래 광동성이 우리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동반일부터 많이. 예, 그렇죠.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졌겠지만 그 해주에 나가 있는 또 삼성이 빠지니까 또 같은 연결고리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신천을 중심으로 한 신천이 혁신의 또 도시잖아요. 네네. 우리 용산산 같은 데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우리가 아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 말고도 그 주변에서 만드는 로봇 청소기가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바로 신천에서 유통해서 팔리기도 하고 거기 있는 제조 인프라가 분명히 있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스피디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조의 목적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또 홍콩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제 아이템으로 뭐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완구인데 광동성이 전 세계 완구의 70%를 생산합니다. 어디서요? 광동성에서. 전 세계? 전 세계의 70%의 완구예요. 근데 그 전 세계 70% 완구를 만들어내는 이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의 기획에서 샘플이 나올 때까지가 3일이면 나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저도 공장을 중국의 지금 분잉이라고 해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산토 가기에서 중간에 있는 분잉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해서 심천에 파입니다.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의 OEM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서 광동성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인프라에 의해서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도 가장 빨리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속도나 시간을 생각하신다면은 광동성의 공장을 가지고 중국, 한국의 뭐 내수나 수출이나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비즈니스라는 게 계속 우리가 아웃바운드 우리 걸 갖다 팔려고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까 광동성, 신천을 베이스로 한 주변 이 제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혁신 제품들을 수입만 잘해도 그러니까 인바운드 사업도 비즈니스잖아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팩스 하나를 보면요, 그 시제품 나오는데 하루 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품은 거기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혁신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중국의 새로운 듀링하우와 링링하우의 이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생산에 반영되는 경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바이 차이나가 실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광동성도 이렇게 퉁으로 쳐서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더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